빈코 증후군 고민하시는데요. 그거 너무 솔직히 말하면 옛날 방법에서 다 왔던 부작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숨길을 열어주는 이비인후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비염의 합병증 중에 빈코 증후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영상 찍을 때도 굳이 뭐 제가 부작용 얘기를 간단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좀 가끔 생기세요. 수술 비염술 권유하고 해야 될 분들한테 했더니 이분이 검색을 많이 해봤더니 요즘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원장님 이런 게 있던데요, 이런 게 있던데요,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이거 수술 무서운데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빈코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비었다는 거예요. 뭐가 코가 아니라 비었다는 거예요. 코 안에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가운데 말하는 중앙분리대 비중격이 있고 양쪽에 콧살 있어요. 상중하 세 개의 살이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커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건 합의각계가 제일 커요. 그래서 비염술을 하게 되면 보통은 비중격 휘어진 걸 바로잡고 부어있는 합의각계를 줄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빈코증이라는 건 뭐냐면 코 안에 합의각계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코가 너무 넓어져서 오히려 불편감을 느낀다라는 게 빈코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역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비염에 대한 비염수의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한 30년, 40년 전 수술 방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아시는데 아시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한 30년 전에 했던 수술 방법은요, 이제는 대부분 다 없어진 수술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축농증 수술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 들어가 내시경으로 축농증 수술을 하는데 한 3, 40년 전에는요, 여기 이빨 위를 깨고 들어갔어요. 여기를 들고 이 빈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시경이 있지만 그 당시엔 내시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깨면 이제 얼굴 흉터가 남으니까 잇몸을 들고 잇몸 아래로 들어가서 여기 뼈를 깼단 말이에요. 그럼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 얼굴이 함몰이 돼요. 그래서 축농증의 부작용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얼굴 함몰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술이 너무 옛날이라는 거죠. 옛날 우리 시력술도 옛날 처음에는 뭐 엑시머 레이저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은 그 빈코증후군이라는 얘기는 3, 40년 전에 너무 옛날 방법에서 생길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찌 보면 그때도 수술이 발전이 잘 안 되고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던 시절에 콧구멍을 넓히는 방법에서 뭘 했냐면은 비중격 바로 잡거나 못 잡거나 여하튼 살이 너무 커져 있으면 무조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막에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죠. 그런데 이쪽에 살이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합의각계가 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바로 오면요, 여기 살과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를 줄여줘야 돼요. 근데 줄여주는데 뭐가 필요해요? 레이저가 필요해요. 아니면 잘라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뭐 했냐면요, 이걸요 잘라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뻥 뚫렸네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게 지나 보니까 1년, 2년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게 빈코 증후군이고, 그 수술명은 합의각계 절제술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보험 등재할 때 합의각계 절제술이라는 수술명이 들어가서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술명은 합의각계 절제술이에요. 코드는 절제술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절제가 아니라 축소죠. 그래서 빈코 증후군이 만들어진 케이스를 제가 과거 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포인트는 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옛날 방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고, 요즘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CO2 레이저, 전pen을 레이저 태우는 건 재발된 거지 말씀드렸죠? 이제는 뭐예요? 이 볼륨을 수축시키는 고주파 레이저, 셀론이라는 장비도 있고 코블레이터라는 장비도 있고, 저희는 둘 다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떤 장비든 간에 고주파 레이저로 볼륨을 수축시킨다 개념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빈코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옛날 방법에 대한 거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꾸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수술을 싫어하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누가 싫어해요? 저희 왜 경쟁병원. 그러니까 비염이요, 수술해서 확 좋아지면은 누가 싫어하냐면 의사가 싫어해요. 특히 어느 의사? 한의사분들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비염으로 왔다 그러면 이분은 평생 환자거든요. 안 낫잖아요. 그럼 계속 약 먹는 거에 때때로 약 먹고 평생 약 먹는 환자가 돼야 되는데 저 병원에 갔더니 한 번에 싹 나서 버렸어. 너무 싫은 거죠. 또 하나 수술 못하는 선생님들, 이비인후과 의사건 소아과건 내가 이 수술 못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의 마음의 일부에서는 이 환자가 수술로 낫는 것보다는 그냥 지지부진 매해 자기한테 약 받으러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은 이런 것들 갖다가 특히 한의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맨날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부작용.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코 비염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예요. 코를 벌려보면 비중격 사이막이 있고요. 양쪽에 살이 있어요. 이 하비각계, 중비각계, 작은 상비각계가 있는데 역할은 뭐냐면 들어오는 공기에서 큰 먼지도 걸르지만 핵심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문제는 거기에서 온도수 조절 기능이 안 되면 코가 굉장히 건조하고 딱지가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각계, 결국에 합의각계 이거한테 축소하는 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부은 사람들, 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줄여주는 수술이 합의각계 절제술, 실제는 축소술이 있죠. 그래서 수술한 경우 갖다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분 보시면 여기도 구멍이 작고 여기도 구멍이 작아요. 이유는 두 가지죠. 휘어졌는데 보상작용으로 자꾸 비염 있고 이렇게 부으면서 여기 다 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면은 얘랑 헤딩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줄여야 돼요. 그래서 휘어진 걸 바로 잡고 줄여놓으면 구멍이 뻥뻥 뚫리죠. 자, 포인트는 뭐예요? 빈코증후군은 이걸 아예 날려버렸다는 거, 이만큼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말씀드렸지만 고주파 레이저는 자르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살 안에 요 합의학계 안에 레이저가 들어가서 열을 가해서 수축 줄이는 거예요. 정상 크기를 줄이는 수리 때문에 자르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빈코증후군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요. 빈코증후군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수술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보시면 합의각계, 중비각계 아무것도 없이 다 잘라놨어요. 어때요? 뻥뻥 뚫렸죠? 그런데 어때요? 안에는 딱지가 많아요. 자, 이런 분 보세요. 이쪽은 거의 한 70% 80% 잘랐고요. 여기 한 좀 일부 남아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딱지가 많이 생기고 피딱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술은 과거에 했던 방법이고 요즘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이 휘어져 있는 거. 이게 휘어져 있는 것은 휘어진 걸 바로 펴주고 이 부은 살을 고주파로 줄이고 그러면 기능은 그대로 있고 구멍은 넓어지고 그럼 비염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슬라이드를 잠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염의 부작용 중에 매우 진짜 너무 옛날 얘기, 빈코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수술은 좀 잘하는 병원에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아무리 고주파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못하는 병원에 가면 또 결과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경험 많은 병원에서 이왕 수술 받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